이성을 대할 때 연민과 사랑만을 추구하면 결의의 초반처럼 호구가 될 수 있고, 자신이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이기적이게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하면 결의의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지형을 희생시켜 그 사람의 잠재력과 회복 능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민규는 새벽 3, 4시에 이수를 보러 간다고 했는데 결애가 일 때문에 지영을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결애도 엄청나게 바쁠 것입니다. 성장하는 회사의 대표가 안 바쁠 리 없죠. 당연히 바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해야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달려만 갈까요? 열심히 일할수록 삶이 더욱 불행하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나요? 사업의 성공과 연인과 사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오늘 일을 한다면 그 일에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일에 집중하는 게 옳은 판단이겠지만,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분명 일과 사랑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결애가 지영을 볼 때 짝사랑했을 때 넘쳐 흘렀던 그 사랑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쁜 점도 있겠지만 하트 시그널 본방을 보면서 지영이 민규에게 너무 빠진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결애가 이런 말과 행동들도 했어? 라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애프터 시그널에서는 강제적으로 내 연인이 다른 사람과 썸을 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지금 연인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라 가장 많은 표현을 했을 수도 있지만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 지금까지 내가 탔던 모든 썸들과 했던 모든 연애가 상대방에게 오픈된다면 그 누가 괜찮다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썸이나 과거 연애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과거 썸이나 연애가 죄는 아니지만 호감 있는 상대가 물어보면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안 알려준다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 같은 남자인데 여자들은 혼자 사진을 찍은 남자보다 여자 여러 명과 함께 사진을 찍은 남자 사진을 더 선호했고, 남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남자를 볼 때 가치가 증명되었다고 느끼고 관심이 가며, 그런 남자가 지금부터 자신한테만 집중한다면 자신과 만나기 전 그 남자가 만났던 여자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수가 민규한테 제일 서운했던 거는 지영과 둘이 데이트할 때 감자깡 먹여주기, 그리고 가까운 신체적 거리, 이런 것보다는 좋은 감정들을 억지로 눌렀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여자가 지금부터 한 남자에게 집중해도 과학기술이 뛰어나지 않던 시절 출산 시 여자는 자신의 아이임을 확신할 수 있는 반면 남자는 확신하지 못했기에 남자들은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정황만 느껴도 다른 남자에게 개방적인 태도만 보아도 견디기 힘든 본능이 오랫동안 내재되었다고 합니다. 결애도 남자라 이런 본능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죠. 그래도 자신이 지영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자신도 지영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영이 민규를 제일 좋아한 건 맞지만 최종 선택에서 지원, 후신을 고르지 않고 결애를 선택했습니다. 지원이나 후신을 선택했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애는 불안하더라도 일단 지영을 믿어줘야 합니다. 월터 앤더슨이라는 독일 작가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때만큼 상처받거나 공격받을 위험성이 커지는 때는 없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쁨도 결코 얻지 못한다. 사람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행위는 한 개인의 결단이자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분명 분별력도 있어야 하고 경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인 결애에게 지금 필요한 리더의 덕목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의도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지금보다 발전이 있죠.
지영은 결혜를 선택한 후부터 많은 표현을 하고 결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시그널 촬영 당시는 지영의 전남친 썰로 시끄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 결혜는 지영의 악플러들에게 분노했지만 지영은 결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 말하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방을 시청하며 지영의 마음이 민규에게 있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자신이 상처받을 것 같아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많은 가십에 마음이 식었는지 결혜는 처음에는 자신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매 순간이 소중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처음처럼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혜가 지영을 대하는 태도는 초반에는 사랑이 너무 과했고 지금은 사랑이 너무 모자랍니다. 이성을 대할 때 연민과 사랑만을 추구하면 결혜의 초반처럼 호구가 될 수 있고 자신이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이기적이게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하면 결혜의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지영을 희생시켜 그 사람의 잠재력과 회복 능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잘 융합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그리고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죠. 이런 통제는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혜에게는 지금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많을 겁니다. 이것에 더해 가치 목록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안내해줄 가치와 신념을 정립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랑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우선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민규는 이수와 만나면서 이걸 충실히 해내고 있죠. 민규와 결혜 둘 다 썸 단계에서는 리더십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대표를 하며 얻은 경험들이 클 테니 실제는 결혜가 리더십이 뛰어날 수 있지만 연애를 시작하니 민규의 리더십이 더욱 부각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규의 리더십이 뛰어나 보이는 데는 민규가 여러 데이트에서 한 행동과 말들을 보아도 이수는 여전히 민규를 신뢰하는 것도 크게 기인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 서로가 의심 없이 많은 사랑을 수요하고 공급할 때 사랑의 총합은 커집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책에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대한 좋은 태도가 있었습니다.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로 졌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면 살지도 않았다. 떠나지 않을 것이면 붙잡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지도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